나는 일관계로 인해 전근이 찾아 각지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 때로는 큰 집에, 때로는 새방에 들어 살기도 한다. 그렇게 내가 지방에 전근 갔을 때 이야기다. 싸게 집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혹해 잠시 동안 집을 빌리게 되었다. 다만 상당히 깊은 산속에 있는 집이었던 데다가 크기는 해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어서 마음에 좀 걸렸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산 지 1개월쯤 지났을까. 딸이 집 앞 정원에서 묘한 상자를 하나 가져왔다. 집안도 정원도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청소를 했던 터라 꼼꼼히 살폈었지만 그런 상자는 본 기억이 없었다. 상자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못 보았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 상자를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매우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때 나의 선택이 옳았다면 공포를 체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난 이 불길한 상자를 그냥 태워버렸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이라면 버리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난 그 상자를 태워버렸고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났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자동차 사고를 겪은 것이다. 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친구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또다시 나의 친구가 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불이 옷으로 옮겨 붙어서 오른팔과 얼굴의 오른쪽 반 정도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난 병원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사정을 들어봤다. 친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밤 몸이 구워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나는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때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나는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조사해봤다. 그런데 그 상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상자를 조사하려고 손을 뻗자 엄청난 한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인형이었다. 전부 3개. 한 개는 전부 타 있었고 하나는 오른쪽 반만이 불타 있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다. 인형은 지극히 보통 인형으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반쯤 탄 인형을 손에 들자 인형의 옷이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인형의 뒤를 보았을 때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거기에는 방금 내가 만나고 온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완전히 타버린 인형은 검게 되어 이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었다. 타지 않은 인형의 등 뒤에는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난 아직도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특별히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들 이외에 다른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다. 왜 이 집에 이런 것이 있던 걸까? 이 집에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걸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지방에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이든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그 집에서 나왔다. 그 인형들은 모두 절에 맡겼다. 그 절의 주지스님은 저희 절에서 거두어두긴 하겠지만 이건 공양한다고 한이 떠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난 주지스님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가끔씩 잠을 설치곤 한다.